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텍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는 머신 비전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이를 분석 처리하는 3D, 2D 외관 검사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과거에 성장을 2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한 3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3가지 요건이 자금, 그리고 캐파, 그리고 신제품 개발 혹은 신규 고객사 확보입니다. 2023년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인들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2024년에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캐파가 1,000억 정도였는데요.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과되는 물량을 외주를 통해서 비즈니스 했고 그 당시에 외주를 했기 때문에盈利소폭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텍플러스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0억 원의 캐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과거에 1,000억이었다라고 하면 현재 2,000억까지 캐파를 현재 늘려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 장비는 수주 시점과 매출 이식 시점이 좀 다릅니다. 수주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제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최종적으로 제품을 고객사에 안착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수주를 하게 돼서 제조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비용은 또 먼저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시점의 차이점 때문에 이동성을 위한 자금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 이 회사는 2023년 4분기에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을 위한 자금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 개발과 신규 거래처 확보인데요.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로 봤을 때 적층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적층을 하게 되면 이전 대비해서 넓은 면적의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층 검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미세화 검사가 필요한데요.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비교 우위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런 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고속을 잘하는 점과 대면적 검사를 잘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제일 처음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검사 장비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할 때 OLED 디스플레이 대면적 검사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컸을 때 다른 기업들과 달리 한 개의 기기로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매출 성장했던 것들이 북미 반도체 기업들로 납품했던 레퍼런스인데 그 당시에도 반도체 부품이었기 때문에 고속에 대한 빠른 속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적층 패키징 트렌드가 2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올해 굉장히 성장하기 위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미 고객사는 2021년 3월에 미래 전략으로 IDM 2.0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이후에 다양한 지역에서 현재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이스라엘, 동남아에서 현재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팹이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고 팹이 건설되면 검사 장비도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접 관련도가 높은 패키징 관련된 투자도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대만 반도체 기업도 신규 패키징 관련된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데 이들 기업 역시 적층하는 패키징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는 작년에 2023년도에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스텝을 받기 위해서 아시아권과 미국권의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좀 확보하고 있고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특히나 메이저 올스타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2-3곳을 현재 지금 신규로 매출처를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과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300억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장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수주 잔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1,100억, 1,200억 정도의 수준, 내외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의 수주 잔고보다 현재의 수주 잔고가 2023년 3분기 수주 잔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 추이로 봤을 때 2024년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신규 고객사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적축 패키징 트렌드 확대가 됨에 따라서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3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플리칩 BGA 관련된 사업부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사업부가 있는데 올해는 2차전지 관련된 수주를 작년에 2023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 성장도 올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을 위한 준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올해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라든지 캐파 같은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텍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